원초적 입장에서 6천만 원의 빚을 어떻게 부담하기로 합의했을까요? 첫째 장녀가 3,050, 둘째 장남이 1,300, 셋째가 1,300, 넷째가 350입니다. 네, 저희는 장녀 3천만 원, 장남 800만 원, 차남 2천만 원, 차녀 2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1,300을 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연소득이 많은 차남이 1,800을 내기로 했고요. 장남이 1,500, 그 다음에 막내가 400만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소득이 더 많은 쪽엔 더 많은 부담을, 적은 쪽엔 더 적은 부담을 주는 걸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연소득이 없으면서 불안한 막내 입장에서 그 편에 들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차녀는 되게 조건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게 좀 상대적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게 된 것 같아요. 하면 되나요? 네, 맞아. 이 실험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됐습니다. 억울한 것 같아요. 저는 장남입니다. 저는 1번 장녀입니다. 만약 자신의 정체를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리 알았더라면 안 내는 쪽으로 주장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당장 생활이 어려워서 어려운데 그 돈을 부담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막내인 줄 알았으면 뭐 굳이 나한테 돈 100만 원 내라고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형님, 누님들이 알아서 처리하지. 제가 차남인 줄 알았으면은 솔직히 좀 장녀한테 좀 몰아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처음부터 제가 장녀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마 진짜 계속 줄이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줄여서 반은 너무 많으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로 줄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두고 보니까 그래도 돈도 더 많이 버는 것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사정도 보이니까 조금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가정 만약 본인이 4남매 중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러니까 존 롤즈가 제시한 무죄의 베일을 쓰지 않았다면 쉽게 합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원칙에 합의했다면, 그리고 그 합의한 원칙에 따라 분배한다면 사람들은 그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해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공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된 경기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는 것과 같은 이유죠.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문제였는데 무죄의 베일 안쪽에선 의외로 쉽게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A moral question is difficult to answer, partly because we are all biased. We are all in a particular position already, right? The rich people think that taxes are too high. The poor people think that taxes on rich people are too low, and so on. So we have to think our way into a situation, into a thought experiment. You can, when you think about a particular problem in political philosophy, you can think about it by using the original position thought experiment as your touchstone. You just say, okay, if I think about it from the standpoint of the original position, what would I prudentially, what would I want to decide, what would I propose, what would I want to agree to? And if you think about it, it's a very neat way to answer questions. 철수 씨 4남매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불평등한 분배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4남매는 모두 인정하고 따릅니다. 이때 구성원들이 합의한 기준이 바로 정의의 내용입니다.
최소 수혜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존 롤즈는 바로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분배의 정의를 주장했습니다. 롤즈는 인간이 어떤 조건을 타고 태어나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전망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같은 수준의 재능과 능력, 그것을 발휘할 같은 의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서 그들의 최초 지위와 관계없이 같은 정도의 성공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 Justice for you, justice for me, justice for all of society. Justice no matter if you're big or small. Justice no matter if you're rich or poor. Justice no matter your color or skin. Justice no matter what class you are born in. That's Rawls's theory. 롤즈 정의론의 핵심은 삶의 출발선상에서부터 존재하는 불평등의 영향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딘지, 내 부모가 누군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4명 모두 의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능력과 재능,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의 성적 또한 비슷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과목별로 고액과외를 받습니다. 다른 한 명은 학원에 다닙니다. 한 명은 혼자서 공부를 하고, 다른 한 명은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입학시험 자격을 주는 것만으로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When it comes to social inequalities, for example, in the quality of the parents' education and the parents' income, he thought that should have no influence at all on people's life prospects. And so he demanded in his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that people, regardless of the social class into which they are born, they should have equal prospects of success in education and in employment later in life. So statistically, there should be no correlation between people born into rich families and people born into poor families with regard to their educational achievement and their employment achievement, assuming that they have equal motivation and equal talent. 롤즈는 타고난 조건과 상관없이 삶의 출발선은 동등하게 만들어 주어야 정의로운 사회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가? 분배의 정의 문제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늘 존재해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벤담, 롤즈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논쟁하는 문제입니다. (2013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 연구센터에선 삶의 질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중엔 적절한 임금 격차에 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저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대기업 사장과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격차가 평균적으로는 12.14배 정도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그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일종의 허용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301억, 140억, 52억. 2014년 3월 공개된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입니다. 주요 대기업 일반 직원 평균 연봉의 200배에서 500배에 이르는 액수라고 합니다. 대기업 직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평균 근로자 연봉과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겁니다. 임금 격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심리적 허용치와 실제 상황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의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we know that from the history of the 20th century that the increase in inequality, both here and abroad,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in Europe, and in Asia, led to great violence. And it took the whole century to end that. Social instability comes from inequality. 어떻게 나눌 것인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몫을 분배할 것인지. 그 기준을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하고 그 내용을 민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의가 아닐까요? So that's our oubliette. Prisoners would be thrown in there and they'd be left to die. There were different punishments for high status and low status persons. The executions, a bit like people would now go to football matches.